이 미국이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폭격기와 같은 전략 자산을 배치하자고도 했는데요. 북한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미국에 구걸을 한다며 공격했습니다. 이 북한을 더 자극하기도, 그렇다고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우리 정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휘소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미 양국 간의 논의 중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은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소 진행되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에선 향후 한미 훈련에 전략 자산까지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nd that would mean things like announcing now that we're going to lift the embargo on bringing strategic assets into the Korean Peninsula. 현재 괌에 주둔하고 있는 전략폭격기 B-50이나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항공모함 등이 배치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사사건건 외세에게 일러바치며 승인 이후 청탁 이후 구걸했다면서 외세와 야합한 전쟁 연습을 뻔질나게 벌리면서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연합 3대 훈련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축소해 시행해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수위를 지켜보며 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열릴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강인아입니다.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은 북한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 인선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후임 인선에 착수했는데요. 북한을 잘 알면서 추진력 있는 실세 정치인을 우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현철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진다며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당분간 서호 차관이 장관 역할을 대신합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후임 인선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관료와 학자 출신이었던 전임 장관들과 달리 북한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고 남북경협 경험이 있는 정치인을 발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 이인영 의원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언제까지 북미 관계가 풀리기만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남북철도 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의미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 측은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의 교체를 두고도 문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선을 먼저 한 뒤 8월쯤 서훈 국정원장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의 최근 위협에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집안 싸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 이렇게 폄하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그는 미친 사람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낚였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을 일종의 홍보성 행사로 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re was
considerable emphasis on the photo opportunity and the press reaction to it, and little or no focus on what such meetings did for the bargaining position. 또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뒤 몇 달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위해 엘튼 존이 친필 사인한 로켓맨 CD를 전달하는 데 과도하게 집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트윗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선 핵포기, 후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볼턴 전 보좌관이 주장해 김 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렸다며 북미 교착은 그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이란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질론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he guy, I gave him a break. He couldn't get Senate confirmed. He was never Senate confirmed the first time.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일각에선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무부 고위급 인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중 간 협력 영역이라 밝혀 미국이 강원 양면 전략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방미 중인 이두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과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등이 타진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미 행정부 내 제재 완화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 E 뉴스 김정환입니다. 북한군은 비무장지대에 감시초소 GP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의 움직임을 저희 채널A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보경 기자, 이 GP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북한군의 모습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북한 서부전선과 맞닿아 있는 파주시 임진강변과 강화도 인근에 머물렀는데요. 북한군 GP를 살펴보면서 동향을 취재해봤는데 이 북한군은 하루 종일 초소에 머물면서 경계를 삼엄하게 서고 있었습니다. 일부 GP에서는 북한 병사의 훈련이나 비상시에 착용하는 철모를 쓴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착검까지 착용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병사가 초소 바깥으로 나와 아래쪽을 왔다 갔다 하거나 두세 명이 모여 얘기를 나누다가 흩어지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일부 병력은 철수했던 GP 주변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평양에서는 열병식 훈련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이 평양 미리 비행장 인근에 있는 열병식 훈련장 확장 공사를 최근 마무리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기존 훈련장 오른쪽에 500m 길이의 대형 도로 3개와 이 도로들을 연결하는 작은 도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장 바깥도로로 이어지는 긴 도로도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특히 각 도로 끝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싣는 대형 차량들이 회전할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에 큰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 자산을 선보이는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10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도 북한 해안포를 마주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은 곳인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 북한군 움직임이 보였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주은 기자, 이 북한군이 지금까지 닫아두었던 해안포 그 포문을 열었다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제 뒤편으로는 해무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낮 동안에는 비교적 날씨가 맑아 북한의 움직임을 비교적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12km 떨어진 북한 개머리 진지에는 수십 개의 해안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해안포 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평소 덮여있던 위장막을 거둔 건데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닫혔던 포문은 간혹 일부가 열린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포문 개방이 사격 활동을 위한 것인지 습기 제거나 환기를 위해서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연평도 내 모든 군 전력을 동원해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의 단속정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쯤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북한 단속정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단속정 안에서는 북한군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꽃게잡이철을 맞아 연평도 주민들도 평소처럼 어업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북방 한계선 위쪽인 북한 장제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자 북한 단속정이 나타난 겁니다. 북한 단속정이 NLL 주변을 돌면서 우리의 경고 사격을 유도하는 식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오늘 포착된 단속정은 NLL을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해안포 개방이나 단속정 출정 등으로 서해 NLL에서도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